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갭이 가장 적은 대상을 찾아 움직이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주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갭 투자와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갭 투자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험성이 이렇게 높은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 때문이겠죠. 그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긴 하는데 문제는 주식이라든지 다른 투자 방법과는 달리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갭 투자, 그리고 뭐 분양권 투자, 이런 투자 방법들이 존재를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제일 먼저 혹하게 될 수 있는 투자 방법일 뿐만 아니라 평상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이 갭 투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갭 투자 여전히 유효한 시장일까라고 얘기를 할 때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투자 시장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전세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갭 투자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시장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더더구나 여기서 고액을 얻을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보시는 분 중에서 초보자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 가지 경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본능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투자가 갭 투자다. 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마 갭 투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갭 투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여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갭 투자를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갭 투자.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갭이 가장 적은 대상을 찾아 움직이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 그리고 매매 가격은 정체되어 있는 시기, 이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려야 되고요. 정책적으로 정부가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갭 투자가 굉장히 유용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집을 여러분들이 사지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이 여러분들 갭 투자를 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시기가 되겠죠. 즉 바꿔 말하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투자하는 경우 자 보면은 두 번째 기사 고수기냐 쪽박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화성, 세종, 인천 갭 투자 다시 고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화성, 세종,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갭 투자가 활성화가 됐냐라고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 화성, 세종, 인천 모든 지역들이 바로 직전에 엄청나게 올랐던 곳이기 때문에 최근의 분위기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갭이 붙어서 이제 투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세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괜찮은데 화성이나 인천 같은 경우 중에서 갭이 붙어 있는 곳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화성시에서 상대적으로 인천시에서 지리적 입지가 상당히 좋지 않은 곳들이 많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흐름상 한번 상승장 후반부가 지나가고 나면은요, 다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는 중심지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왜? 이왕이면 좋은 곳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좋은 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남부터 올랐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성, 세종, 인천에 갭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적은 갭만 보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만약 화성에 들어갔다, 만약 인천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외곽 지역이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그 매매 가격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은 갭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좀 주절주절 길게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과연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상대적인 비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A단지, B단지, C단지가 있는데 A단지는 뭐 5억이고 B단지는 4억 5천인데 C단지는 3억이네. C단지가 상당히 싼 데다가 전세 가격이 낮으니까 갭 투자 들어가면 언젠가 오르겠지. 그 언젠가가 한참 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또 저한테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남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데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외곽부로 분위기가,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갭 투자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세 갭이 작은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전세 갭이 작은 것은 맞는데 이왕이면 그 지역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곳, 중심지에 해당될 만한 것들을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서 더 나아갈 것들은 혹시 발생되는 레버리지의 문제점. 레버리지의 문제점은요. 적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지만 이게 거꾸로 역으로 떨어졌을 때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역전세 부분이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더 길게 보는 투자로 접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길게 보는 투자가 아니라 짧게 보는 투자로 접근을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낭패를 겪게 될 것이다. 100%라고 얘기할 정도는 왜냐? 시장의 흐름상 지금은 상승장 초중반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갭 투자에 가장 좋은 시기가라기보다는 오히려 후반부라서 역전세라든지 기타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레버리지의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갭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고차원 투자 방식으로 변질된 상황이다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